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 잊을 수 없었던 여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지금 생각해도 심장이 두근거리는 그런 추억이에요. 제 이름은 김준호라고 합니다. 지방에서 자라 대학 때문에 서울로 올라와 자취생활 3년 차였던 작년 여름,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그 무더위를 잊을 만큼 강렬한 추억이 생겼거든요. 저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어요. 수업 듣고 술 마시고 과제하고 주말에는 강남 쪽 술집에서 알바하면서 그럭저럭 지내고 있었죠. 자취방은 신림동 고시촌 근처 반지하 원룸이었는데 집세가 싸서 좋았지만 여름만 되면 습하고 더워서 죽을 맛이었어요. 그날도 무더운 7월 초였어요. 폭염경보가 내린 금요일 오후 수업을 마치고 땀범벅이 되어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죠.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준호야? 내 목소리 기억나? 청량하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여자 목소리에 갑자기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 같은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누구세요? 헐, 이것도 모르겠어? 나 송지연. 고등학교 때 같은 동아리였잖아.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것 같았어요. 송지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죠. 고등학교 때 저보다 2살 위였던 선배였는데 학교에서 제일 예쁘다고 소문났던 댄스부 주장이었거든요. 모르는 남학생이 없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고 저도 몰래 짝사랑했었죠. 근데 갑자기 연락이 오다니, 아, 선배. 맞다. 목소리가 왠지 익숙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제 번호를 궁금하지? 너 친구 민지한테 물어봤어. 우리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만났거든. 그래서 내 소식 듣고 연락했어. 지연 선배는 대학 졸업하고 2년 전쯤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났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간간히 인스타그램에서 호주 생활 사진을 올리는 거 보고 잘 지내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었죠. 사실 친한 사이는 아니었어요. 동아리에서 후배라고 가끔 이름 불러주고 발표회 때 응원해주고 그런 정도?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오다니, 아, 그렇군요. 선배는 호주에서 잘 지내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근데 지금 한국이야. 대학 동기 결혼식 때문에 잠깐 들어왔어. 근데 말이야, 내가 좀 급한 부탁이 있어서 전화했거든. 지연 선배는 친구 결혼식 때문에 일주일 정도 한국에 들어왔는데 원래 머물기로 했던 친구네가 갑자기 집에 누수가 생겨서 못 있게 됐대요. 갑작스럽게 숙소를 구해야 하는데 서울에 자취하는 사람 중에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다네요. 혹시 내가 일주일만 너네 자취방에 신세 좀 져도 될까? 호텔은 너무 비싸고 미안한데 급하게 부탁할 데가 없어서 민재가 내가 혼자 산다고 하더라고. 순간 뇌가 정지하는 느낌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짝사랑했던 선배가 우리 집에서 일주일이나 같이 지낸다고? 게다가 제 자취방은 겨우 6평짜리 작은 원룸인데 그것도 반지하라 좀 누추한데?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아, 네, 근데 방이 진짜 좁고 조금 누추해요. 혼자 살기도 비좁은데 괜찮아, 진짜. 나 워킹홀리데이 하면서 백패커 호스텔 같은 데서도 많이 잤거든. 그것보단 훨씬 나을 거야. 진짜 고마워. 내일 서울역에 도착하는데 시간 되면 마중 좀 나와줄 수 있어? 그렇게 갑작스럽게 고등학교 때 짝사랑했던 선배와의 동거가 결정됐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들었죠. 아, 씨발. 내 방 완전 개판인데 급하게 청소를 시작했어요. 빨래통에 쌓여있던 옷들, 싱크대에 방치된 라면 그릇들, 침대 위에 널브러진 양말까지 밤새 청소했네요. 다음 날 약속한 시간에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제 어깨를 툭 치더라고요. 준호야, 여기 있었구나. 뒤돌아보니 정말 지연 선배였어요. 하지만 고등학교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죠. 금발 머리에 건강하게 그을린 피부, 거의 외국인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옷차림도 화려하고 개방적이었죠. 몸매는 더 날씬해지고 탄탄해진 것 같았고요. 솔직히 말하면 더 섹시해져 있었어요. 우와, 선배 진짜 많이 변하셨네요. 거의 외국인 같아요. 그러게 호주에서 살다 보니 이렇게 됐네. 근데 준호도 많이 컸다? 고등학교 때는 완전 애기 같더니 이제 완전 남자다운 몸매네. 운동했어? 지연 선배는 제 어깨를 만지며 놀라워했어요. 사실 대학 와서 헬스를 좀 했거든요. 그때 선배가 입고 있던 민소매 때문에 팔이 살짝 닿았는데 묘한 전율이 느껴졌어요. 고등학교 때는 감히 다가갈 수 없었던 선배였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대화하고 있다니. 지하철로 집에 가는 동안 선배는 호주 이야기를 계속 들려줬어요. 시드니에서의 생활, 만난 사람들, 일했던 카페와 레스토랑 얘기 듣다 보니 저도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준호야, 너도 기회되면 꼭 해외에서 살아봐. 인생관이 완전히 바뀔 거야. 특히 혼자서 해외 나가면 정말 많이 성장해. 너 아직 군대 안 갔지? 전역하고 한번 도전해봐. 집에 도착하자 지연 선배는 제 원룸을 둘러보며 웃었어요. 와, 진짜 좁네. 근데 괜찮아. 아늑하고 좋다. 반지 알아 시원할 것 같기도 하고. 좁은 원룸에 캐리어까지 들어오니까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침대, 책상, 작은 싱크대가 전부인 방이었는데 이제 두 사람이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막막했죠. 일단 짐 풀고 우리 밥 먹으러 갈까요? 근처에 맛있는 데 있어요. 좋아. 그리고 저녁에는 술 한잔하자. 내가 쏠게. 고마움의 표시로 그렇게 우리는 근처 백반집에서 저녁을 먹고 소주 한잔하러 포장마차로 갔어요. 처음에는 어색할까 봐 걱정했는데 선배의 활발한 성격 덕분에 금방 편해졌어요. 지연 선배는 호주에서의 생활, 만났던 외국인 남자들 얘기, 여행 얘기를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이야기를 나눴죠. 야, 준호야, 너는 여자친구 있어? 대학 와서 몸 좋아졌으니까 인기 많았겠다?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대학 와서 몇 번 소개팅은 했지만 이렇다 할 연애는 없었거든요. 아, 그냥 학교랑 알바 때문에 바빠서요. 아직은 없어요. 에이, 그게 무슨 핑계야. 대학생 때가 연애하기 제일 좋을 때인데 나중에 취업하면 더 바빠. 내가 소개시켜줄까? 호주에서 친해진 한국 친구들 중에 예쁜 애들 많은데 소주가 3병 정도 들어가니 분위기가 더 무르익었어요. 지연 선배는 점점 스킨십이 많아지더라고요. 제 팔을 만지작거리고 어깨에 기대기도 하고 솔직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고등학교 때 짝사랑했던 선배와 이런 상황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야, 준호야, 너 고등학교 때 나 좋아했지? 술잔을 들다 말고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어떻게 알았지? 그렇게 티가 났나? 에이, 무슨 소리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다 티났어. 너 항상 나 지나갈 때마다 뻘뻘거리고 댄스부 공연 때 항상 제일 앞자리에 있고 귀여웠어. 사실 진짜 땅이 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취했어도 이건 너무 민망했죠. 그냥 웃어넘기려고 했는데 선배가 갑자기 제 손을 잡더라고요. 사실 나도 널 괜찮게 생각했었어. 근데 넌 너무 어렸잖아. 고1이었고 나는 곧 졸업할 선배고 지금 생각해보면 좀 아쉽기도 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소주만 벌컥벌컥 마셨어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헷갈리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지연 선배는 씻겠다고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침대와 바닥에 이불을 깔면서 고민했죠. 잠은 어떻게 자지? 내가 바닥에서 자야 하나?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고 지연 선배가 나왔어요. 호주에서 살아서 그런지 수건만 두른 채로 나와서 저를 당황시켰죠. 아, 미안. 습관이 돼서. 호주에서는 다들 이러고 다니거든. 옷 좀 꺼내줄래? 캐리어에 있는데 저는 얼른 고개를 돌리고 캐리어에서 옷을 꺼내 건넸어요. 하지만 순간 시선이 마주쳤고 지연 선배는 웃으며 말했어요. 왜 이렇게 부끄러워해? 우리 이제 어른들인데 그냥 편하게 지내자. 옷을 갈아입은 선배가 침대에 앉으며 물었어요. 잠은 어떻게 잘 거야? 아, 제가 바닥에서 잘게요. 선배는 침대 쓰세요. 에이, 미안해서 어떡해. 그냥 침대 같이 쓰면 안 돼? 충분히 넓은데. 네. 속으로 비명을 질렀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어요. 한 침대에서 자다니 고등학교 때의 나였다면 심장마비로 죽었을 거예요. 괜찮을까요? 당연하지. 호주에서는 백패커들끼리 공간 부족하면 다 같이 자는 경우도 많아. 걱정 마. 내가 널 건드리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게 첫날 밤 우리는 같은 침대에서 자게 됐어요. 물론 최대한 거리를 두고요. 너무 긴장해서 밤새 잠을 설쳤네요. 지연 선배의 샴푸 향기가 자꾸 코를 자극했거든요. 다음날 아침 저는 알바가 있어서 일찍 일어났어요. 조심스럽게 움직였는데 지연 선배는 이미 일어나 있었고 제 작은 주방에서 뭔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일어났어? 간단하게 아침 준비했어. 잘 먹고 알바가. 테이블에는 토스트, 스크램블 에그, 커피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오랜만에 먹는 아침이라 너무 맛있었죠. 와,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뭘. 신세 지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오늘 나는 친구들 만나러 가기로 했어. 저녁에 보자. 알바에서는 도무지 집중이 안 됐어요. 머릿속엔 온통 지연 선배 생각뿐이었거든요. 어제 했던 말들, 같은 침대에서 잤던 것, 아침에 준비해준 식사, 모든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알바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니 선배는 아직 안 들어와 있었어요. 방을 정리하고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준호야, 오늘 대학 동기들이랑 술 마시게 됐어. 너무 늦을 것 같으니까 기다리지 말고 자. 솔직히 좀 실망했지만 이해했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니까요. 저는 혼자 컵라면을 끓여 먹고 게임을 하다가 잠들었죠. 새벽 2시쯤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깼어요. 지연 선배가 들어오는데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았어요. 아, 깼어? 미안, 소리내서. 괜찮아요. 재밌게 놀다 오셨어요? 응,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라 너무 신났네. 근데 술을 너무 마셨나 봐. 선배는 비틀거리면서 옷을 벗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황해서 얼른 고개를 돌렸죠. 선배, 화장실 가서 갈아입으세요. 아, 미안. 습관이 돼서. 호주에서는 다들 편하게 지내거든. 겨우 선배를 말려서 화장실로 보냈어요. 하지만 씻다가 그대로 잠들었는지 한참이 지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노크를 해도 대답이 없어서 걱정되어 문을 열어봤더니 선배가 욕조에 그대로 잠들어 있었어요. 어떡하지? 정말 난감했지만 그냥 두면 감기 걸릴 것 같아서 용기를 내서 수건으로 선배를 감싸고 침대로 옮겼어요. 그날은 저도 너무 피곤해서 같은 침대에서 바로 잠들었네요. 다음날 아침 눈을 떠보니 지연 선배가 저를 꼭 안고 자고 있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살며시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그때 선배가 눈을 떴어요. 아침부터 뭐야? 미안, 내가 술 취해서 이상한 짓 했어? 아니에요. 그냥 선배가 화장실에서 잠들어서 침대로 옮겨드렸어요. 아, 그래? 고마워. 근데 왜 이렇게 안고 있지? 내가 술버릇이 심한가? 선배는 자기가 저를 안고 있다는 걸 깨닫고 황급히 손을 떼면서 웃었어요. 두 사람 다 어색해하면서 아침을 준비했죠.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오늘은 결혼식에 가야 해. 친구 결혼식이거든. 저녁에 피로연까지 있어서 늦게 들어올 것 같아. 아, 네. 저도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선배는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예쁜 원피스로 갈아입었어요. 평소에 캐주얼한 옷만 입던 선배가 원피스를 입으니 정말 다른 사람 같았어요. 우아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죠. 어때? 이 드레스? 정말 예뻐요. 원피스가 선배한테 잘 어울려요. 고마워. 그럼 나 먼저 갈게. 너무 늦게 들어올 거니까 기다리지 말고 자. 그렇게 선배는 결혼식을 위해 나갔고 저는 친구들과의 약속을 위해 준비했어요. 하지만 약속 시간이 많이 남아서 잠깐 눈을 붙이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그만 깜빡 잠들어 버렸어요. 갑자기 전화벨 소리에 깼어요. 친구한테 늦었다고 잔뜩 혼났죠. 부랴부랴 준비하고 나가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놀았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우산도 없이 집까지 뛰어와서 완전 젖은 상태로 현관문을 열었는데 지연 선배가 바닥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선배? 무슨 일 있어요? 선배는 저를 보더니 눈물을 닦았어요. 결혼식 때 입었던 원피스는 어디 갔는지 티셔츠와 반바지 차림이었고 화장은 다 번져 있었어요. 아, 준호야, 미안해. 이런 모습 보여서. 무슨 일 있었어요? 결혼식은 잘 다녀오셨어요? 결혼식은 잘했어. 근데 피로연에서 대학 때 사귀었던 남자친구를 만났거든. 그런데 걔가 결혼한 사람이더라고. 와이프랑 같이 와서 괜히 허탈해서 선배의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아팠어요. 옛 남자친구 때문에 상처받은 모습이 안쓰러웠죠. 많이 속상하셨겠네요. 이제 와서 뭐 어쩌겠어. 그냥 옛날 생각나서 그래. 술도 좀 마셔서 감성적이 됐나 봐.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있을까요? 선배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그냥 옆에 있어줘. 혼자 있기 싫어. 그렇게 우리는 나란히 앉아서 맥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대학 생활, 꿈, 미래 계획. 대화가 깊어질수록 마음의 거리도 가까워지는 것 같았어요. 준호야, 너 정말 착하다. 내가 갑자기 찾아와서 이렇게 신세지고 울고불고 난리쳐도 다 받아주고. 아니에요. 저야말로 선배랑 이렇게 지내면서 즐거워요. 솔직히 말할까? 내가 내 번호 물어본 건 사실 우연이 아니었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나 호주 가기 전에 내 SNS 자주 봤거든.
대학 와서 훨씬 멋있어진 것 같아서 관심 있었어. 근데 용기가 안 나서 그냥 있다가 한국 오게 되니까 이런 핑계로 연락했어. 선배의 고백에 심장이 요동쳤어요. 이게 정말일까? 아니면 술 취해서 하는 말일까? 선배, 그게 정말이에요? 응, 내가 거짓말할 이유 있어? 준호야, 사실 너 좋아했어. 아니, 지금도 좋아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이성이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짝사랑했던 선배가 나를 좋아한다니 꿈만 같았죠. 지연 선배가 천천히 다가와 제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가져다 댔어요. 부드럽고 달콤한 입맞춤이었죠. 처음에는 살짝 닿는 정도였는데 점점 깊어졌어요. 선배의 손이 제 목을 감싸고 저도 본능적으로 선배의 허리를 감싸 안았어요. 기다렸어. 이 순간 선배의 속삭임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그대로 침대로 향했죠. 그날 밤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해졌어요. 오랫동안 감춰왔던 감정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감정들 모두 진실되게 나눴죠. 다음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비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서로 팔베개를 하고 누워 있었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선배. 선배는 자고 일어나도 예뻤어요. 화장기 하나 없는 맨 얼굴인데도 빛이 나는 것 같았죠. 선배의 머리카락이 제 얼굴을 간지럽혔지만 그 느낌마저 좋았어요. 준호야, 어제 술 취해서 그런 거 아니야. 진짜 내 마음이었어. 선배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꿈꿔왔던 순간이 현실이 된 것 같았죠. 저도요. 선배, 고등학교 때부터 쭉 좋아했어요. 이제 그냥 지연이라고 불러. 이제 우리 사귀는 거지? 사귄다. 그 말이 너무 설레서 대답을 못했는데 지연이가 웃으면서 제 입술에 가볍게 뽀뽀했어요. 대답 안 해? 싫어? 아니, 좋아요. 지연아. 처음으로 이름을 부르니 어색했지만 동시에 너무 기분 좋았어요. 지연이도 환하게 웃으면서 제 품으로 파고들었죠. 아, 근데 나 내일 호주 돌아가야 되는데 갑자기 현실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 지연이는 일주일만 한국에 왔다가 다시 호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였죠. 원래 계획대로 호주로 돌아갈 거예요? 일단은 그래야 해.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아직 남았고 짐도 다 거기 있고. 근데 말이야. 지연이가 제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진지하게 말했어요. 내가 몇 달 안에 일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올게. 그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 당연하죠. 몇 달이든 기다릴게요. 약속? 약속. 우리는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했어요. 마치 어린아이들처럼요. 그렇게 우리의 마지막 날이 시작됐어요. 그날 하루 종일 우리는 떨어지지 않고 붙어 다녔어요. 지연이가 호주로 돌아가기 전에 꼭 가보고 싶었던 곳들을 함께 갔죠. 남산타워에 올라가서 자물쇠도 걸고 한강에서 자전거도 타고 홍대에서 길거리 음식도 먹었어요. 사진도 정말 많이 찍었죠. 아, 진짜 한국이 그리울 것 같아. 특히 너. 지연이는 제 팔짱을 끼고 머리를 기댔어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저도 모르게 지연이의 이마에 뽀뽀했죠. 나도 보고 싶을 거야. 근데 몇 달만 참으면 되니까. 응, 기다려. 내가 진짜 올 거니까. 그렇게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갔고 저녁이 됐어요. 지연이가 호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밤이었죠. 집에 돌아와서 우리는 와인을 한 병 열었어요. 제가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두고 있던 거였죠. 와, 분위기 있다. 준호가 이런 면도 있었어?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그치? 우리 사귀게 된 날이자 헤어지는 날이기도 하고. 헤어진다는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오래 떨어져 있는 건 아니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지연이가 약속했으니까요. 와인 한 잔이 들어가자 지연이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음악을 틀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손을 내밀었죠. 준호야, 나랑 춤출래? 네? 저 춤 못 춰요. 괜찮아. 그냥 천천히 움직이기만 해도 돼. 지연이의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좁은 원룸에서 우리는 느린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었죠. 지연이는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 저는 지연이의 허리를 감싸 안았어요. 조그만 공간에서 우리만의 댄스 파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준호야, 나 너무 행복해.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저도요. 선배, 아니, 지연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그대로 입맞춤했어요. 춤을 추다가 자연스럽게 침대로 향했고 그날 밤 우리는 또 한 번 서로에게 몸과 마음을 나눴어요. 다음날 아침 인천공항에서 지연이를 배웅했어요. 지연이는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를 꼭 안아줬어요. 준호야, 몇 달만 기다려. 내가 돌아올게. 기다릴게.
꼭 와. 그리고 다른 여자 만나면 죽을 줄 알아. 장난스럽게 말하는 지연이를 보며 웃었어요. 마지막으로 입맞춤을 하고 지연이는 출국장으로 사라졌어요. 그렇게 우리의 일주일 동거 생활은 끝이 났죠. 처음에는 매일 연락했어요. 카톡으로 메시지도 주고받고 가끔은 영상통화도 하면서요. 지연이는 호주에서의 마지막 일들을 정리하는 사진을 보내주곤 했죠. 직장에서의 마지막 날, 살던 집 정리하는 모습, 짐을 싸는 모습 등등.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이 점점 뜸해졌어요. 처음엔 매일 연락하다가 이틀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그러더니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연락 오면 다행인 상황이 됐죠. 약속했던 3개월도 지났는데 지연이는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미안해, 준호야. 일이 좀 꼬여서 비자 문제도 있고 여기서 좋은 기회가 생겨서 조금만 더 있다가 갈게. 매번 비슷한 핑계를 대며 귀국을 미루는 지연이가 점점 의심스러워졌어요. 정말 돌아올 생각이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감정에 휩쓸려서 한 약속이었을까? 수없이 많은 생각이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이의 인스타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이 제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지연이와 외국인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해시태그에 샵밀러, 샵뉴보이프렌드 같은 단어들이 있었거든요.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술에 취해 지연이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배신감, 허무함, 그동안의 기다림, 모든 감정을 담아서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고 다음날 보니 제 메시지는 읽음 표시만 되어 있더라고요. 시간이 흘러 어느덧 1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지연이 생각도 거의 안 나고 대학 생활에 충실하면서 새로운 연애도 시작했죠. 저는 선배의 소개로 같은 학교 다른 과 여학생을 만나게 됐고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준호야. 나 지연이야. 한국에 왔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1년 만에 갑자기 나타난 지연이의 목소리, 당황스러움과 화남, 그리고 묘한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죠. 지연아, 갑자기 웬일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못됐지? 근데 이번에는 진짜로 돌아왔어. 우리 만날 수 있을까? 머리로는 거절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어요. 어디서 만날까? 우리는 1년 전 마지막으로 함께 갔던 한강공원에서 만났어요. 지연이는 예전과 달리 머리가 까맣게 염색되어 있었고 얼굴도 더 동양적으로 변해 있었죠. 호주에서의 흔적이 거의 사라진 모습이었어요. 오랜만이야. 응. 정말 오랜만이네. 호주에서는 잘 지냈어? 말이 많아. 차 마시면서 얘기할까?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겨 지연이는 지난 1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처음에 만났던 호주 남자와 잠시 사귀었지만 금방 헤어졌다고, 한국에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못 지켜서 정말 미안하다고, 그동안 많이 생각했다고. 하지만 왠지 모르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준호야, 너 변했다. 더 성숙해진 것 같아. 다들 그래.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변하니까. 그래도 나한테는 예전처럼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연이의 말에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지연아, 솔직히 말할게. 나 지금 사귀는 사람 있어. 지연이의 표정이 굳었어요.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나 봐요. 그래? 누구? 같은 학교 다른 과 여학생이야. 좋은 친구야. 그렇구나. 축하해.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지연이는 커피잔만 만지작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럼 우리는 좋은 추억으로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작년 여름은 정말 특별했어. 하지만 지연이도 알잖아. 그건 그냥 순간이었던 거지. 지연이의 눈에 살짝 눈물이 맺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내 말이 맞아. 그래도 내가 먼저 포기한 거니까 내가 미안해야겠지. 준호야, 내 여자친구 정말 행복하겠다. 너 같은 남자친구를 만나서. 그날 이후로 지연이와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있어요. 가끔 인스타그램에서 지연이의 소식을 볼 때면 작년 여름에 뜨거웠던 기억이 떠오르긴 하지만 이제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추억일 뿐이죠. 여러분, 인생에는 이렇게 특별한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빛나는, 제 인생의 가장 뜨거웠던 여름날의 기억, 오랜만에 떠올려 보니 여전히 가슴이 두근거리네요. 그래도 이제는 아프지 않아요. 그냥 예쁜 추억으로 남아있을 뿐이니까요. 아,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갑자기 찾아온 옛사랑에 흔들린다면 잠시 멈추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사랑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매일 함께 살아가는 일상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교훈을 뜨거웠던 여름날, 반지하 원룸에서의 일주일 동거로 배웠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